안녕하십니까. 일산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민설명 토론회 사회화 진행을 맡은 한미글로벌 신용섭 단장입니다. 발표에 앞서 유해성 검토 부분 발표를 해주실 전문 분야별 패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자파 분야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안준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음 진동 분야 NSV 기술연구소 이수혁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백연 열선 분야 한미글로벌 유호열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개요, 유해성 검토, 대책 방안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일산 데이터센터 사업은 AI,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핵심 필수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함께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간 항상 소통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마그나 PFV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공 GS건설, 감리, 한미글로벌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면적 16,900제곱미터로 5천여 평이 되고 규모로는 지하 2층, 지상 5층 방송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3년 3월 건축 허가 처리가 되었고 24년 11월 착공하여 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 후 조감도 현황입니다. 건축 후 동측, 남측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본동과 큰마을 인접동 사이에는 자연녹지, 경의중앙선, 그리고 산책공원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도된 40m는 오류이며 실제 인접거리는 80m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데이터 센터 유해성 검토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전문 분야 패널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안준호 박사입니다. 저희 미래전파공학연구소는 전파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가 아닌 전파 분야의 어떤 특정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전자파 분야의 데이터 센터 관련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자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전자파는 실제로 여러분들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선 통신이라든가 다양한 전자기기,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것들에서 모두 전자파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자파를 없애겠다, 전자파 없이 살아가겠다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자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쓰는 그 휴대폰, 스마트폰 같이 그러한 이제 무선 통신 대역이 있고,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극저주파수 전자파입니다. 즉 전력선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전자파가 있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극저주파수 전자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극저주파수 전자파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전제품 등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60Hz 주파수를 사용하는 게 극저주파수 전자계인데, 이러한 그 극저주파수 전자계는 보시다시피 유전자를 손상시킬 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전자파는. 그리고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러면 전자파가 2B 등급,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2B 등급에 속해 있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 드시는 김치라든가 피클이라든가 젓갈, 이런 것들이 2B 등급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B 등급이 발암 물질이지만 그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완전히 치명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는 물질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투비 등급이라고 했으니까 전자파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그 기준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이렇게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즉 이 기준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예를 들어 뭐 고혈압이다 그러면 고혈압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이하면은 실제로 의사들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이 전자파도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이하에서는 안전하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안심해라.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국제적으로 보면 그 833 가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기준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833 가우스 이하일 때는 전자파에 노출되어도 안전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도 지어지고 나서 가동되고 이렇게 했을 때 봤더니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자레인지나 뭐 이렇게 이렇게 그 인덕션이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수준임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여러 군데를 측정해 본 결과 실제로는 뭐 1mm 가우스 이하의 아주 낮은 값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최근의 사례도 보시면 고양신문에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실제로 향동에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에 직접 가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이제 직접 이제 참여시켜서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굉장히 놀랐던 게 데이터 센터 근처에 가서 찍었을 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거주 단지 옆에 갔을 때의 전자파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실제로는 크게 영향이 없구나 또는 그 수치가 매우 낮거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이제 알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주민들을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실제로 전자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덕이동에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도 나중에 뭐 주민 참여해서 측정을 한다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WHO에서 이제 되게 재미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WHO에서 발표한 이게 뇌암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WHO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건 뇌암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접하실 때 어떤 데는 이렇게 뇌암 그러니까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이 있다고 하고 어떤 데는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은 계속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자파에 대해서 이슈가 있고 논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은 이렇게 그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이하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지에 이제 들어오는 지중 송전 선로와 사업 주변에 전자파를 측정을 했고 또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인근 아파트까지 이런 쪽으로 이제 전자파를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전자파를 측정한 이유는 나중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 이후에 실제로 지금 측정한 것보다 얼만큼 높아졌는지 그 높아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로부터 만약에 전자파가 높아졌다면 그러한 높아진 원인이나 그 수준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떤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나르다 STS EHP 50F라는 국제 공인된 그러한 계측기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전력선 인입 구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파주에서부터 쭉 오는 그러한 송전선로가 실제로는 도로에 굴착돼서 지하에 묻혀서 매설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부터 11번 구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쪽을 쭉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현재 9번 구간에서 9번 지점에서 약 13.1mm 가우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13.1mm 가우스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중에 뭐 그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고 나서는 전자파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그 우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사실은 현재 측정치에 나중에 시뮬레이션한 결과치를 합했을 때 그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는 전력선 인입 구간에서는
13.1mHz 정도가 굉장히 최고 높은 수준이다. 저 13.1mHz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레인지에서 29.2mHz 평상시에 나오는 게 그 정도이니까 그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데이터 센터 건립 부지 주변인데요. 부지 주변에서 이제 전자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이렇게 거리별로 쭉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촘촘하게 할 수는 없었고 거의 한 20-30m 단위로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쭉 봤더니 이제 11번 지점인데 그 11번 지점이 어디냐 하면 사실은 이제 그 경의선 있는 쪽입니다. 거기서 한 5.81mHz가 나왔고 3번 쪽은 사실은 거기에 아마 전력 매설이나 이런 게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거기서 한 3.47mHz.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데이터 센터 주변에서의 최고 높은 값은 5.81mHz이다. 그래서 5.81mHz는 아까 그 833mHz가 기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833mHz에 비해서는 한 0.7% 수준이다.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전제품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현재 상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건립된다면 그 건립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전자파가 영향이 갈 것이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그럼 거리별로 쭉 측정을 해봤고 중간에 이제 그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3번 지역, 아까 3번 지역이 그 이렇게 공원에 넘어가는 육교 부분이었죠. 그 육교 부분에서 5.81mHz가 최고 높고 현재는 사실은 크게 높은 지점이 없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833mHz에 비했을 때는 1mm,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상태에서 송전선이 지나가는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한 10mHz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를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측정했던 지점에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인입 전력선이 이제 새로 매설되겠죠. 그 매설되는 전력선의 깊이라든가 또는 전력선에 흐르는 전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인풋 값으로 넣고 그랬을 때 아웃풋이 얼마 나오는지를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실제로 1번에서 11번까지 두 번째 이제 칼럼을 보시면 되는데 1번에서 1.35mHz, 2번에서 2.03mHz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실제로는 전자파라고 하는 게 뭐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파도처럼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위상이 이렇게 동일한 위상일 때는 합쳐지지만 반대 위상이 될 때는 사실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산술에 의해서 현재 측정치와 시뮬레이션 측정치를 더하면 그게 최악의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봤더니 아까 이제 9번 지점에서 현재 값이 많이 높았죠. 그리고 거기에 시뮬레이션 값을 더했더니 약 14.84mHz가 나온다. 이거는 데이터 센터가 풀 가동되었을 때 풀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의 값입니다. 근데 통상 데이터 센터는 뭐 풀이 이제 전류가 흐르거나 뭐 100% 가동되지 않는 뭐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뭐 냉장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꺼번에 다 가동되는 상황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도 그와 같더라.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를 가 보았을 때 여튼 그래서 나온 값이 14.84mHz인데 이 14.84mHz도 아까 833mHz와 비교했을 때는 한 1.78% 정도 수준이더라. 그러니까 아주 뭐 높다고 하더라도 2%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낮게 나올 거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연구소 측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타 데이터 센터의 사례에서도 실제로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 주변에서는 그러면 어떨 거냐?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주변에서는
데이터 센터 내부 전기실이 있고 들어오는 인입 전력선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인풋 데이터로 넣어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실측정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합쳤을 때 최고 높게 나온 게 이제 보시면 평균값이 1.83mHz이고 최고 높은 지점이 보니까 11번 지점 아까 그 육교 있는 부분이죠. 거기서 한 5.9mHz가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1%도 안 되는 수준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인근 아파트 방향인데 인근 아파트 방향은 이제 정말 그 전문가로서 의견을 드리자면 경의철도로부터 나오는 전자파가 많으면 많았지 데이터 센터로부터 나오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더라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제 연구소의 결론인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로부터 인근에 접해 있는 아파트까지의 거리가 약 80m입니다. 지금 전력선에서 나오는 전자파 아까 말씀드린 60Hz의 전자파가 80m까지의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파 60Hz 전자파의 특징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한다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데이터 센터로부터 나오는 전자파가 인근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연구소의 결론이고요. 여튼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쭉 봤을 때 아까 그 몇 번 지점이었죠. 이제 4번, 3번 그 지점이 이제 제일 높았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5.88 mHz다. 그러면 이게 한 0.7% 수준이고 여튼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노출되는 거 아니냐. 평균값을 봤을 때 그 평균값도 1.04 mHz입니다. 그래서 그 1.04 mHz라고 하면 아까 우리 전자레인지나 가정에서 쓰는 그러한 모든 그 어떤 생활 속 전자파를 합쳤을 때 합친다기보다는 이제 그 평균이 보면 아까 한 20 mHz 되거나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측정 현재 상태에서도 그렇게 주민분들께서 걱정할 수준도 아니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 그 둘을 합쳤을 때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의 수준이 아니더라 하는 게 본 연구소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들이 그 덕이동 데이터 센터의 전자파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현재 상태에서의 전자파를 실측하고 나중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섰을 때 전자파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기준이 있다 그랬죠. 833mHz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전력선 1 구간의 경우에는 아까 그 9번 지점에서 최고 높게 나왔지만 그것도 13.1 mHz 정도의 수준이고 걔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즉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대비 약 2% 이하다. 1.78% 정도 수준이더라. 그다음 데이터 센터 건립 부지 주변에서는 최고 높은 게 이제 5.81 mHz인데 얘는 측정 결과 플러스 시뮬레이션이고요. 걔도 수준이 0.7% 이하 수준이더라. 그리고 전자파 노출량 시뮬레이션도 했는데 두 개 합쳤어도 사실은 평균 자개세기는 1.29 mHz이고 얘가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대비 0.15% 이하의 수준이더라 하는 게 저희 연구소의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전자파의 수준이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냐? 여러분들이 쓰는 가정용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게 한 30mHz, 29mHz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수준이더라 하는 게 저희 연구소의 결론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덕이동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 영향을 줄 만한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 유해성 검토 두 번째로 소음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이동 데이터 센터는 설계 단계부터 주요 소음 원인 냉동기와 비상발전기에 대해서 배치 및 차폐 벽체 상향 설치 등 소음 저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장은 기준이 선정이 되어 있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장 기타로 아침 저녁은 50dB, 주간은 55dB, 야간은 45dB로 기준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으신데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에서 60데시벨은 소음 조용한 승용차의 수준, 50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 40데시벨은 도서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수준의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소음원인 냉동기와 비상발전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적용해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옥상 차폐 벽체를 상향 설치를 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냉동기 높이랑 유사하게 차폐 벽체를 설치하는데 도계동 데이터 센터는 그거보다 더 높은 높이로 벽체를 설치를 해서 측면으로 방사가 되는 소음을 1차적으로 차단을 하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와 같은 경우는 급기와 배기 쪽에서 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스프리터 구조에 흡음재가 설치된 소음기를 설치함으로써 배기 쪽으로 나가는 음과 급기 쪽으로 나가는 음을 흡음재로 저감시켜서 외부로 유출되는 소음을 저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대책을 수립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글로벌의 류호열 이사입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기계 장비로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센터 옥상에 설치되는 냉방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무풍 조건과 서울 평균 풍속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냉방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열기가 부력에 의해서 대기로 상승해서 주위 대기와 혼합되면서 냉각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열기로 인한 주변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옥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배견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견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냉방장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방장치는 간단히 실내기와 실외기로 구성이 되고 실외기의 냉각 방식이 공냉식과 순냉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견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냉각 방식은 순냉식 냉각 방식이 되겠습니다. 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냉각 방식은 공냉식으로서 배견 현상 발생 가능성은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외기의 냉각 방식이 순냉식이냐 공냉식이냐는 그 실외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설치되는 것이 맞는데 순냉식인 경우는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내에 열기가 실내로 방출되지 않도록 배관을 옥상에 있는 냉각탑과 연결해서 열을 옥상까지 이송한 후에 냉각탑을 통해서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이 순행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행식의 열 배출 과정에서 열뿐만이 아니고 물질 전달이 이루어지면서 그 습도가 높은 배출 증기가 대기 중에서 응축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배견 현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 프로젝트에 적용된 공냉식은 물질 전달이 없이 열 전달으로만 열기를 외부에 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배견 현상의 가능성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하단에 순행식인 냉각탑의 작동 원리가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당 프로젝트에 적용된 공냉식 냉방장치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순행식 냉각탑의 작동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배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각탑의 냉각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스프레이로 냉각수가 토출이 되고 하부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이 돼서 물과 공기가 접촉하면서 물이 증발과 냉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공랭식 냉방장치의 작동 모습입니다. 팬에 의해서 열기관기 내로 흐르는 냉매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대기로 배출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열섬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냉방장치로부터 나오는 열기라든가 주변에 도심을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열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대기로 확산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심지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무, 식물 등 주변의 녹지가 부족하거나 건축물이 과다한 경우에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는 경우 발생이 되게 됩니다. 당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주변의 녹지가 풍부하고 또한 인공 구조물이 많지 않은 그 현장 여건상 열섬 현상이 발생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계 장비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 안정성 관련 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수의 데이터 센터가 주거지, 사무공간, 상업시설 등 우리 주변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LG U+ 평촌 메가센터의 경우 우리 사업의 7배 규모로 113m 거리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KT 목동 이센터의 경우 우리 사업의 2배 규모로 약 51m 거리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많은 수의 데이터 센터가 우리 주변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유해성 우려 불식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해성 우려 불식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이동 데이터 센터는 지역 주민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드리고자 착공, 운영 이후 데이터 센터 무해성에 대한 무한 책임제 실시를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첫째, 유해 우려 요인에 대한 무해성 무한 책임 기준을 수립하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대표, 고양시, 사업주 협의체 구성을 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파의 경우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량을 국내 기준 833mGauss의 1% 이하로 관리하겠습니다. 소음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배기원, 오염수 등은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량 제로고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린 세부 기준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점검 시기, 점검 시점, 그리고 주기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약속드린 책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 협의체를 통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